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서는요, 해외의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누군가의 사례를 자신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3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모두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해외 정치인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이재명 대표와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을 딱 나열해 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 사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최근에 또 그 뉴욕주 검찰이 재판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의 법제와 우리의 법제가 달라요. 더군다나 이제 브라질 룰라 같은 경우에는 글쎄 상당히 남미에서 소환이 되셨는데 저분은 사실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고 유죄가 나왔는데 대부분에서 무효 판결이 난 거예요. 이 재판은 무효다. 저희가 무효 판결할 때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효가 됐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관할 위반이라든가. 그래서 재판을 다시 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출마해서 당선됐다는 취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죄값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거고요. 마찬가지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죄값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미루고 다시 출마해가지고 본인이 당선되길 원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법체가 전혀 안 맞다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례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로 보면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핵심적인 게 결국에 마지막에 또 대통령 당선을 해냈다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이제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죄를 다 씻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당선이 됐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인 발목을 잡는 데에는 사실은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사법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주권자의 선택도 그렇고 결국에 진실은 드러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해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저 두 사람과 똑같은 이 결론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바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토론회였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전후로 해서 민주당이 이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직선거법 여기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이걸 삭제하자. 그리고 의원 당선 무효형이 있는데 이 벌금이 100만 원 선입니다. 이번에 1심 선고를 계기로 많이들 알게 되셨죠.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 당선 무효형의 그 선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 이렇게 되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좀 무마가 되고 또 당선 무효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임을 밝혀둡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무슨 정치를 하려면 온갖 범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선거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이런 시도 그거 다 그렇게 막 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표의 몸이 절반쯤은 이미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떨어져 있구나.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도 위인설법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이 선거법 개정안 내용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현행 선거법은 고쳐야 한다. 그 필요성이 강조가 됐는데 그 두 가지가 공공연하게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받아서 적용된 부분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설법, 그러니까 위인설법, 누군가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공교로운 시점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사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말은 풀고 돈은 묵자. 그러니까 표현은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열어주고 또 어떤 금품수수나 뇌물수수 이런 것들은 좀 묵자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오늘 민주당의 조승래 그 수석대변인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사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나는 김만배를 모른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손해를 봤다. 장모도 1원짜리 하나 손해 끼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사실 임기가 끝나시고 나서 지금이야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러고 나시면 사실 이것도 일종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선거 현행법과 있어서 이게 중앙선관위의 해석과 또 지방선관위의 해석이 또 다르고 또 이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맡겨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검찰에서는 그러한 선관위 해석을 또 인정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네. 어떤 선거법 이 토론회를 여야가 같이 한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도 오해할 수는 있겠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뉴스에일 라이브에 이 고정 패널로 나오시는 송영훈 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아주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약물 검사에 걸리고 나서 갑자기 도핑 테스트 없애자.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아주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여기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또 반박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 연설문은 지금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이미 써놓은 거다. 그러니까 재판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뭐 선거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지 왜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냐 하면서 또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뭐라 그러셨던데. 저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요. 이재명 대표의 저 서면 축사는 어제 그러니까 11월 20일에 대중 앞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그 서면 축사를 이재명 대표 선고 하루 전날 보냈기 때문에 네. 뭐 판결과는 무관하다 이런 것인데요. 사실 그 서면 축사를 회수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무려 5일이나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를 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예요. 그거 수정하거나 회수하겠다고 하면 그 토론회 주최 측에서 그것 허용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약물 복용을 한 선수는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된다는 듯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팀의 다른 선수들은 우리 팀 주전 선수가 지금 약물 복용에 걸렸으니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전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고 당일에는 또 뭘 발의했습니까? 지금 당선 무효 기준이 100만 원인데 이것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폐지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다가도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무죄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다음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저게 올라가잖아요. 그 법안을 제가 봤더니 부칙에 공포된 지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석 달 안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네. 이재명 대표가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으로 형이 내려가면은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올 때 어떤 새 법안을 만들면 그거는 공표된 이후에 적용이 되지 소위 말하는 소급 적용은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은 불이익하게 됐을 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재판 도중에 그 형이 폐기된 경우에는 어. 형사소송법상 면소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당선 무효가 되는 기준이 올라가면은요. 더 유리해진 기준, 그러니까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송영훈 대변인께서 하시는 우려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안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제가 하나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당선 무효의 기준을 이제 와서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시도를 하는 배경에는 이런 구상이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하면 그 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해요. 야권이 지금 192석을 확보하고 있어요. 8명의 이탈표가 늘 문제되잖아요. 지금 저 법안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무기명으로 기표소에 들어가면 이탈표를 던지지 않을까. 혹은 아하. 내가 앞으로 선거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당선 무효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정치할 때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 느슨하게 하자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도하고 낸 법안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추론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법 저촉된 여당 의원들도 이거를 혹시 찬성하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댄 게 아니냐. 물론 개인적인 의견과 아직 지금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추론을 물론 저희 당에 그렇게 투표하실 의원들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누가 그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언짢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가 다가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자, 민주당은 이 대표와의 일체화, 한 몸이 되는 것에 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1심 판결에 대해서 아주 너무 과하고 심한 판결이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권력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에 이 소위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킨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2심 재판부터 당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지를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을 법률 대변인으로 어제 새롭게 추가 임명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조직도 통합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혼자 사법방어에 나서는 것 이게 좀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이 법률 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한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은 아마 이제 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당에도 많이 입장을 기자들이 취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입장이 제각각 나가거나 의원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통일된 그리고 법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효율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든 것 같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률 대변인은 그 전에 이제 여러 당대표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있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이제 꼭 지금의 이재명 대표 때만이 아니더라도 과거 대표들 시기에도 법률 대변인, 경제 대변인 이런 식으로 분야를 정해서 대변인을 임명하는 일들은 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어떤 조직을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 법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것은 사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소, 재판, 수사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야당 대표를 향한 표적 수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 차원의 어느 정도의 효과적인 개입과 대응은 필요한 것이 맞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당 차원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뭔가 지원과 방어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